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남북 공동 개최. 지금의 남북 관계는 거의 얼어붙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네. 사실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계획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한 차례 양보를 했는데 이거 하나도 못 갖고 와라는 생각들도 예. 좋은 건 강릉이 다 가져갔는데 평창에 남은 게 뭐가 있냐. 아니 조직이 사무실을 강릉에 두는 게 말이 되느냐, 평창에 둬야지. 알고 보면 진짜 말 많은 기자들, 강원 기자들의 속풀이 토크쇼 강원 기자회견의 문이 열렸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부드러움 속에 감춰진 언중유골 한재영 꽁꽁국장님, 그리고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온 장진철 취재요정님, 그리고 요즘은 뭐 재간둥이 뭐 네. 부사 뭐 되게 수식어가 많아졌어요. 코난 기자님 함께 합니다. 감사합니다. 제 자리를 위협하는 것 같아서 네. 제가 여기서 선언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 꼭 지키겠습니다. 예. 어떤 파도가 들어와도 저는 다 견뎌내겠다. 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좀 이야기하기 앞서서 좀 강원도 체육계 이슈를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요즘 좀 주목해 볼 만한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체육도 제가 네. 하고 있어요. 뭐 저희 안 하는 게 없는 우리 회사에서 안 하는 게 네. 없는 것 같은데 최근에 제 기사 쓴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이 춘천여고 농구부가 네. 전국 대회 우승을 어. 한 건데요. 이거는 좀 눈여겨볼 만합니다. 지금 요 시기에 열리는 대회는 진짜 엘리트들이 나오는 대회거든요. 왜냐면 요때가 이제 그 대학 가기 위한 그 프로로 진출하기 위한 여기서 평가를 잘 받아야지 네. 여기서 올라가야지 이제 할 수 있는 건데 30년 만에 정상에 등극을 한 거라서 정말 큰 의미가 있고요. 네. 또 좀 안타까운 얘기긴 하지만 우리 그 고 유상철 감독이죠. 춘천 기계공고에서 아마 감독으로는 첫 데뷔를 했습니다. 제가 그 당시에 뭐 만나서 인터뷰한 기억도 있고 뭐 점심도 한번 먹은 기억이 있는데 그때 기억이 좀 있습니다. 그때 만났을 때 정말 와 정말 대단하다. 네. 와 이게 꿈인가 생신가 했는데 또 이렇게 이 비보를 좀 전해 들으니까 좀 더 저는 좀 아쉬운 마음이 더 컸습니다. 예. 뭐 강원 도민체전도 2년 연속으로 취소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도민체전도 지금 뭐 아직까지는 뭐 네. 이 이제 도체육회에서는 계속 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계속 이제 하고 있는데 네. 이 개최지인 양양군에서 이제 좀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계속 전달하고 있어서 아마 이거를 이제 도민체전이 아닌 뭐 다른 대회로 전환해서 개최할지 이런 거를 지금 결정을 하고 있는데 뭐 그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도민체전 네. 이름을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이제 도체육계에서는 좀 많이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눌 주제도 이렇게 강원도 체육계에서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건데요. 바로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강원도는 남북 공동 개최를 통해 평화와 화합 등 올림픽 유산을 계승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강원도는 오는 2024년 개최 예정인 동계 청소년 올림픽을 통해 평화의 울림을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을까요? 예, 이게 뭐 좀 1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지난해 1월 이제 스위스 로잔에서 IOC 총회에서 이 개최가 결정이 됩니다. 네. 그때 당시는 아마 평창 이름을 썼을 것 같아요. 제 기억 속엔 그런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서 지난해 9월 조직위가 출범이 되고 올해 3월에 이제 서포터즈 활동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본격화된 건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남북 공동 개최에는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네. 요거는 이제 계속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북 관계가 좀 경색된 상황이라서 이게 좀 어려울 것 같긴 하지만 뭐 계속 추진하고 있고 뭐 이게 2018 평창 동계 올림픽이 경색된 이 남북 관계를 개선한 네. 중요한 포인트였기 때문에 그런 거를 감안한다면 아마 북한에서도 아마 공동 개최 아니면 뭐 분산 개최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네, 그러니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열렸을 때도 북한 선수단이 참가하면서 그게 나중에 이제 뭐 남북 정상회담이나 북미 회담으로까지 그렇죠. 예. 이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이 올림픽을 평창 올림픽 시즌 2처럼 좀 뭔가 돌파구로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최근에 또 강원도에서 이런 남북 공동 개최를 위한 좀 토론회도 진행을 했는데요. 좀 어떤 의견들이 오갔을까요? 예, 이게 이제 그 국회 차원에서 이제 이 추진이 된 건데요. 이 지금 뭐 우리 허영 국회의원 네. 그리고 경기 파주 의뢰퍼 박정 국회의원 등등이 모여서 이제 남북 공동 개최에 위한 이 정책 토론회를 한 건데요. 네. 뭐 이 자리에서 뭐 다양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뭐 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거는 다 이제 해야 되는 거고 이제 문제는 남북 공동 개최를 어떻게 할 거냐라는 네. 건데 솔직히 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뭐 여기서 뭐 우리나라에서 북한에 계속 뭐 저 보내고 이걸 하자 요청은 하지만 북한에서 대답을 안 하니까 아무 답이 없대요. 네. 예, 그런 상황에서 그래서 이제 여기서 나온 얘기는 이제 북한 원산에 있는 이 마신령 스키장을 잘 활용을 하자. 여기를 잘 활용하면 특히 이제 여기가 북강원도에 있으니까 자, 남북 공동 개최, 강원도 분산 개최가 가능할 거다라는 얘기가 있었고 여기에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 때 나왔던 뭐 바닷길, 하늘길, 땅길 이걸 다 다시 이제 열어야 된다, 열자라는 노력을 했고 이 남북이 이 스포츠로 이제 이 관계를 개선하는 또 하나의 통로가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모두 이렇게 입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포츠가 관계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네. 여기에 청소년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더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이런 거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자라고 이렇게 입을 좀 모은 것 같습니다. 예. 올림픽 자체가 사실 스포츠를 통한 평화, 화합이 가장 큰 네. 화두이고 주제잖아요. 그러니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그렇죠. 거는 예. 뭐 불변의 진리일 것 같은데 이제 상황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때 이후 저희 뭐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진짜 지금의 남북 관계는 거의 얼어붙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교착근대에 네.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기대가 현실이 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문제가 분명히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남북 관계 자체가 워낙 이제 경색돼 있으니까 이게 또 언제 훈풍이 불지 지금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 준비라는 것 자체, 결국엔 공동 개최라는 것 자체도 뭔가 같이 이제 함께 준비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건데 그러기에는 좀 지금 북한의 대내적인 상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네. 사실 좀 힘들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좀 걱정은 많이 되네요. 그래서 지금 뭐 강원도가 추진하는 걸 제가 취재했더니 일단은 아무런 이제 계획이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제 네. 나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뭘 이렇게 테두리에다 가둬두면 북한에서 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자 일단은 마신령 스키장도 그냥 사용하자. 추가 시설에 대한 그 신설은 하지 말자. 뭐 이런 그러니까 일단 북한의 참여를 계속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개막 3개월 전까지 네. 북한의 참여가 가능하도록 열어둔 겁니다. IOC에서 이렇게 승인을 해준 건데 이 올림픽 같은 경우는 이 규모가 크기 때문에 분산 개최, 공동 개최는 아마 한 1년 전에 이게 못을 박아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그 개최 3개월 전까지 협의를 충분히 해라라고 IOC에 결정해 줬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도 좀 이 북한의 참여를 좀 더 이끌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법인 것 같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이게 올림픽 명칭을 원래 규정으로는 도시를 따서 그렇죠, 대회 이름을 그렇죠. 지어야 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강원을 넣은 거 보면은 이렇게 남북 공동 개최를 좀 어느 정도 염두에 두고 IOC가 승인을 한 건지. 그러니까 최문순 도지사는 이번 토론회 때 그렇게 얘기를 했다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남북 공동 개최를 꼭 성공적으로 이뤄내야 한다. 그런 의미가 여기 이번 대회 명칭에도 들어가 그렇죠. 있는 예. 거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좀 올림픽 조직위의 지금 위치를 그렇죠. 두고도 예. 좀 지역 간에 좀 논란이 있다고 합니다. 좀 평창하고 강릉이 지금 지역 갈등이 좀 점점 심화되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어떤 상황인지 좀 정리해 주시죠. 지금 조직위 사무소가 서울에 있는데 내년 1월에 이제 강릉으로 이전할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조직위 사무실을 평창 올림픽 대회 어떻게 보면 후속 사업인데 이거를 강릉에 두는 게 말이 되느냐 평창에 둬야지라고 주장을 이건 하고 있는 거고 이건 이건 다음편 평창은. 재감독이라고 하셔가지고 재감독이
네. 네, 네. 그런 게 아니냐라는 거고 또 개폐회식 같은 경우에도 평창돔에서 해야 된다라는 이제 주장을 한 거고 만약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우린 보이콧을 하겠다라는 네. 이제 또 극단적인 상황까지 끌고 가겠다는 뜻을 내비친 거고 강릉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게 올림픽 때부터 이어져 온 약간 이런 사소한 이런 네, 감정 그렇죠. 네. 싸움이 있었는데 갈등이 좀 번지지 않을까 좀 걱정되는 상황입니다. 네. 조직위는 뭐 대회를 어떻게 하는 것보다도 거기에서 일하는 분들이 또 있으시잖아요. 서울에서 지역을 이동해야 와야 하는 상황들을 봤을 때는 분명히 교통편이나 이런 것들을 고려 안 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모든 인원들이 서울에 있다가 지역으로 내려와야 되는데 사실상 평창에서 서울을 가는 교통 여건보다는 강릉에는 일단 뭐 철도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의 편에서 훨씬 더 빠르게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고려하는 상황들을 봐서 결정이 됐을 거고 강릉 입장에서도 약간 그런 게 있으시죠. 그 당시에 이미 우리는 한 차례 양보를 했는데 왜 우린 또 이거 하나도 못 갖고 와라는 생각들도 내재되어 있으신 상황일 것 같고 어떻게 보면 이 공동 개최의 의미나 아니면 대회 준비를 위한 과정들에 봤을 때는 강릉이든 평창이든은 크게 중요하진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단 효율성을 따져서 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라는 네.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강릉 입장에서도 전 좀 이해가 가기는 합니다만 평창은 또 저희 김선아 기자 담당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현장 상황 평창을 분위기를, 출입해서 그 번영회라던가 사회단체들을 많이 만났는데 현장도 가봤잖아요. 네, 지금. 그래서 뭐 내일, 그러니까 이번 주 내내 또 성명서 발표는 계속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여기 조직위 사무소를 이전할 때 평창도 후보지 중에 하나로 검토가 됐어요. 여러 군데가 검토가 됐는데 아무래도 접근성이라든가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다 고려했을 때 강릉이 가장 적합하다 해서 강릉으로 정해졌는데 주민들 입장에서는 직원들의 근무 환경이 보다는 이 평창의 올림픽 유산에 더 의미를 둬야 한다. 그 환경이나 접근성에 맞게 우리가 다시 사무소를 다시 만들면 된다. 이런 입장이시더라고요. 평창 주민들이 네, 그러니까 평창 군수님도 그랬다. 뭐 이러면서 올림픽 이후에 강릉은 철도도 다 마련이 되고 SOC 혜택이라던가 관광객 같은 것들도 다 지금 올림픽 이후에 강릉이 다 가져갔다. 네. 좋은 건 강릉이 다 가져갔는데 평창에 남은 게 뭐가 있냐. 주 개최 도시 평창이었는데 지금 평창 가면 다 허허벌판이고 평창의 영광은 하나도 없다. 주민분들은 약간 이런 곳에서 좀 분노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강원도나 이런 담당 부서에서 그 역할들을 조금 더 방안들을 세운다면 어느 쪽도 이 논란을 좀 잠재울 수 있는 해안들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장 기자가 전화 한번 제가요? 네. 해볼까요? 예, 과장님 안녕하세요. 강원방송의 장진철 기자입니다. 아, 네. 예, 과장님 통화 되세요? 네. 예, 저희가 지금 그 동계 청소년 올림픽 관련해서 지금 녹화 중이에요. 아, 그렇군요. 예, 여쭤볼 게 있어서 좀 제가 어느 정도 좀 추진이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남북 공동 개최. 예, 좀 어떻게 좀 추진이 되고 있을까요? 남북 공동 개최는 현재 그 관계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정부 부처나 통일부나 그다음에 문체부에 건의를 해서 잘 진행이 되고 있고요. 최근에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토론회를 개최하면 향후 8월이나 9월 중 그 국무총리 주재 대지원위원회에 회의를 열렸을 경우에 안건으로 채택을 해서 상정을 해서 안건이 채택이 되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 과장님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하고는 있지만 이 제일 중요한 건 북한의 반응인데 혹시 좀 북한 쪽에서는 뭐 반응이 좀 있을지 좀 궁금한데요. 그 부분은 물론 저희가 북한의 반응을 접촉을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정부 측 채널과 민간 채널 두 트랙으로 지금 협력을 하고 있고요. 정부 채널은 정부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지만 또 워낙 스포츠교라든가 대북교류 입장에서는 민간 교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 민간 쪽으로의 그 채널을 통해서 대북의 접촉을 최대한 이끌어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이제 8월에 이제 아리스포츠컵 축구 대회가 있잖아요. 네.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어떻게 결정적인 이 지점이 될 것 같은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 부분은 현재 뭐 저희 부서 소관은 아니지만 그쪽을 추진하는 부서와 고고 아리스포츠컵을 추진하는 그 남북체육교류협회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아마 일정 부분 어느 정도 협의를 하고 있는 과정인데
잘 진행된 것으로 보고 있지만 향후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또 여쭤볼 거 예. 안녕하세요, 국장님. 강원방송 한재영입니다. 네. 네, 저도 뭐 하나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뭐 남북 공동 개최만큼 중요한 게 올림픽의 의미가 평화 번영 뭐 이러면 개최지인 평창과 강릉의 관계도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직위 이전 놓고 좀 갈등이 있어서 이게 뭐 올림픽의 의미가 좀 퇴색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들도 있는데 이걸 좀 어떻게 보관을 좀 가지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글쎄요, 저희 도의 입장에서는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주사무소 이전과 관련해서 평창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지만 조직이 내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저희 도에서는 최대한 그 주민들의 의견이 이렇다 하니 조직위에서도 여러 가지 대안을 검토를 해서 좀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좀 검토하도록 요청해 놓은 상태입니다. 물론 강릉, 평창, 정선이 다 중요하지요. 그렇지만 최대한 대회 개최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좀 잘 진행이 돼서 성공적인 대회 개최가 되도록 개최 도시나 조직이나 강원도나 서로 협력해서 잘 그 결정을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회 끝까지 잘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모쪼록 이제 뭐 올림픽 메시지가 평화, 공존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림픽 진행하기까지 좀 큰 갈등 없이 좀 잘 진행이 됐으면 그렇죠. 좋겠습니다. 또 지금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뿐만 아니라 2032년에 열리는 하계 올림픽도 네. 좀 남북 공동 개최 목표를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하계 올림픽은 사실상 무산이 됐다 이런 말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건 좀 어떤 상황일까요? 네. 그게 2024년 동계 청소년 올림픽에 이어서 네. 2032년에 하계 올림픽도 개최를 하겠다라는 방안이었고요. 지난 2018년이었습니다. 북한하고 이미 공동 유치 제안을 했었고, 그리고 2019년 2월에 IOC에 공동 유치 의향서도 제출을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그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이후에 남북 관계가 많이 좀 경색이 됐죠. 북미 관계도 교착이 됐고 이런 상태가 깊어지면서 사실 올림픽 공동 개최는 추진력을 거의 잃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뭐 대화 자체가 거의 오가고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리고 최근에였습니다. 지난 2월 달이었는데요. IOC에서 지금 집행위원회에서 하계올림픽 우선 협상 대상지로 호주 브리즈번을 선택을 했습니다. 브리즈번이 바뀌게 될 경우에 아니면 뭐 협의가 잘 진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남북 공동개최처럼 다른 제안을 했던 지역들이 또다시 협상을 할 수 있지만 네. 거의 바뀔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2032년의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개최는 무산됐다고 보는 게 맞을 수 있는 상황입니다. 곧 있을 2024 강원 동계 청소년 올림픽 대회에도 뭐 남북 공동 개최에 좀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좀 별개의 문제라고 보기는 해요. 이 네. 2032년 하계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자라는 거는 이게 2018년 9월에 평양 공동선언에서 합의가 됐던 내용이었거든요. 네. 이게 뭐 다양한 분야의 협력과 뭐 교류를 다짐하면서 그때 정확하게 문구가 남과 북은 2020년 하계 올림픽 경기 대회를 비롯한 국제 경기들에 공동으로 적극 진출하며 2032년 하계올림픽의 남북 공동 개최를 유치하는 데 협력하기로 하였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는 뭐 아시다시피 뭐 남북 관계 경색으로 인해서 실제로 어떤 노력이 이루어졌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대외적으로 선언한 것도 지금 지키기 어려운데 과연 뭐 별개 문제긴 하지만 이 청소년 동계 올림픽을 아예 맨 땅에서 이거는 네. 해야 제로 베이스에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게 과연 쉬울까라는 좀 생각은 들어요. 네. 그만큼 강원도가 지금 하고 있는 추진하려고 하는 남북 교류 사업들이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번 대회를 계기로 좀 새로운 그렇죠. 물꼬를 네. 틀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남강원, 북강원 기자회견도 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내 꿈이 너무 큰가요? 맛있는 영식장에 가서 가서. 비행기를 타고 가서 네. 아, 하늘길 이용해서. 네. 네. 이렇게 만나서 이거 맞나요? 아, 네. 그때는 누구 거를 성대모사. 성대모사. 제가 사실 평창 동계올림픽 할 때 제가 북한 그 응원단만 쫓아다녔어요. 아. 그래가지고 제가 그분들을 이제 한 달 내내 보니까 그분들의 성대모사를 자연스럽게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 하면은 뭐 좀 또 국정원에서 뭐라 그럴까? 또 누군가 안 활자가 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네.
그러면 우리 그때는 그때 한번 뭐 네, 보여- 준비를 해보죠. 네. 일단 공동 개최가 달성이 되면 그때 네. 달성되는 그때 순간. 제가 그때 봤던 그 톤으로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속 시원하게 할 말은 하자. 강원도 열혈 기자들이여 눈치 보지 말고 강원 기자회견으로 모이세요.